오늘은 조금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최근 가장 핫 이슈였던 게 팀원 위메프 사태죠. 우리 명품 판매자들도 명품 플랫폼이 정말 안전한가? 이 내용을 한번 숙지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대왕구름입니다. 오늘은 진짜 판매에 있어서 중요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팀원 위메프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한때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이 당시에는 여행 상품들이 부각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구매자들이 여행 상품을 구매를 했는데 실제 여행은 가지 못하게 되고 여행은 두세 달 뒤에 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갑자기 문제가 됐었던 거. 또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두 달 뒤에 상품권을 바꿀 수 있게 되는 이런 약간 특이한 구조가 돼가지고 예전에 구매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은 다 환불을 받게 되셨죠. 그런데 사실 팀원 위메프 사태의 가장 본질은 바로 정산주기에 있었어요. 정산주기가 3달이라는 사실을 많이 들어보셨었죠. 뉴스에 많이 부각이 된 거는 구매자들의 피해를 본 걸 많이 부각을 했는데 구매자들은 여행 상품 같은 경우에 몇백만 원 또는 상품권 같은 경우 몇십만 원 기껏해야 수백만 원 정도인데 우리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나는 주문이 들어와서 바로 다음날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3달 동안 내 매출에 대해서 정산을 받지 못한 거기 때문에 팀원 위메프 사태가 뉴스에 나오기도 전부터 셀러들 사이에서는 정산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런 카페에서는 거의 뉴스 나오기 1, 2주 전부터 지금 7억 정산이 안 들어오고 있다 라고 해서 많게는 수억 원 그리고 진짜 적다고 해도 수천만 원의 그 피해를 셀러들은 봤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이 하나 문제가 되면은 실제 피해를 많이 보는 거는 구매자가 아니라 바로 판매자들이에요. 판매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내리는 대책은 무이자, 저이자, 대출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 본격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출이니까 언제가 내가 다시 토해내야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명품 플랫폼 많이 이용하시는 반란, 머스트잇, 트렌비 세 군데가 과연 안전한지 이거를 분석을 해보고 제가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팀원 위메프 사태가 문제가 됐을 때 같이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팀원 위메프의 재무 상태였어요. 그때 이슈가 됐던 게 여기가 알고 보니까 자본 잠식 상태였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런 걸 보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재무상태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제가 정리를 한 내용을 보시게 될 건데요. 첫 번째, 매출은 얼마나 팔았을까예요. 당연하게요. 두 번째, 영업이익은 얼마나 남았을까? 그리고 당기순이익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얼마나 남았을까인데요. 둘 다 얼마나 남았을까인데 차이가 있어요. 영업이익은 판매를 해서 얼마나 남았을지, 당기순이익은 그 외에 다른 이익이나 또 세금 같은 걸 빼고 총 얼마가 남았을지 이거를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다른 3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 자본금은 이 회사를 설립할 때 얼마를 가지고 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 미처리 결손금은 현재까지 누적으로 손실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자본총계라는 게 써 있는데 여기에는 회사 설립할 때 들어갔던 자본금이랑 또 주주들한테 받은 투자 금액 이거를 모두 합치게 되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될 때 우리는 자본 잠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반란, 머스트잇, 트렌비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보실 거예요. 첫 번째, 반란의 매출은 연 392억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100만 원에 팔았을 때 그 100만 원이 모두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반란이 받은 수수료 부분, 10% 정도 되는 수수료와 그리고 광고 상품 등등에 해당하는 그 비용들을 매출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392억이라고 해도 실제 유통 규모는 3천억, 그 이상일 거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그런데 마이너스 100억이고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22억이에요. 저는 놀라운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자본금이 4억 7천. 왜냐하면 우리 그냥 명품을 판매하는 셀러들만 해도 자본금이 한 3억 이상 들고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정도 유통 규모를 가진 플랫폼이 자본금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저는 조금 놀라웠어요. 그리고 미처리 결손금이 무려 마이너스 785억이 되고요. 주목할 점은 이 자본 총계예요. 아까 전에 팀원 위메프가 자본 잠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란 역시 마찬가지로 자본금과 투자 금액을 합쳐서 마이너스인데 규모가 77억 정도입니다.
반란 역시 자본 잠식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머스트잇인데요. 머스트잇은 매출이 25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먼저 보실 텐데 당기순이익이 특이하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예요. 플러스예요. 그런데 영업이익을 먼저 보시면은 마이너스 79억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자기네들 서비스 이용 수수료, 광고비 이런 걸로는 적자가 났는데 그런데 최종 흑자가 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전에 다른 이익도 당기순이익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게 92억이 플러스 돼 있는데 이게 부동산 처분 수익입니다. 머스트잇이랑 관련된 이런 기사들을 한번 찾아보시다 보면요. 머스트잇이 3년 만에 연간 흑자 전환을 성공했다. 올해 초 기사에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사옥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했다. 라는 얘기가 써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실제로는 적자가 났는데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흑자를 본 것처럼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썼다는 얘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본금 역시 4억 4천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신 미처리 결손금 규모가 반란보다 현저하게 적어요. 그리고 자본 총계가 반란은 마이너스 77억이었는데 머스트잇은 154억. 즉 적자난 부분은 많고 지금도 적자가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펀딩 받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본이 아직 재무적으로 튼튼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트렌비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매출은 229억이고요.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규모는 마이너스 31억으로 가장 적고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35억입니다. 자본금은 2억 4천. 미처리 결손금은 652억 마이너스로 굉장히 큰 편인데요. 그런데 여기 역시 자본 총계가 101억으로 가장 영업이익에서 우선 셋 다 마이너스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당기순이익이 머스트잇이 플러스기는 했지만 이런 유통 플랫폼들은 마이너스가 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펀딩을 받으면서 계속 덩치를 키워나가고 그리고 언젠가 흑자가 나는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난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 자본 총계가 반란만 마이너스고 머스트잇 트렌비는 플러스라는 거.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반란은 지금 상품을 모두 내렸어요. 혹시 나중에 반란에서 언젠가 여기가 뭐 펀딩을 유치를 해가지고 자본이 플러스가 됐다. 이런 기사가 나올 때까지 저는 반란은 판매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런 생각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닐 거예요. 현재 100 정도 판매를 하고 있던 셀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80명 정도는 판매를 유지하지만 일부가 판매를 내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유통 규모가 적어지게 되면은 결국 펑크가 나게 돼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거를 계속 규모를 키우게 하면서 파일을 늘려나가야 되는 게 이런 유통 플랫폼들의 롤인데 그게 안 되고 자금이 막히게 시작하면은 아까 그 팀원 위메프처럼 펑크가 나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제가 재무상태표만 이렇게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팀원 위메프도 본질이 뭐였죠? 본질은 재무제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긴 정산주기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반란 뭐 뉴스나 아니면은 블로그 글들만 봐도 정산주기가 2주라고 많이 써 있는데 실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되게 의아하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한두 달 정도 돼야 정산을 받는데요 라고. 실제 반란에서 언급한 정산 기준 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구매 확정을 기준으로 10일에서 15일 이렇게 15일부터 뒤에까지 한 달을 둘로 쪼개서 15일 전까지 구매 확정이 된 거는 15일로부터 15 영업일 여기 보시면 15일이 아니라 15 영업일 후 정산이라 돼 있고요. 또 말일까지는 말일 플러스 15 영업일 후 정산.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요. 15 영업일은 거의 한 달이라는 점이에요. 거의 한 달. 그러면 내가 만일 16일에 구매 확정이 되면은 15 영업일 후 정산이 돼서 9월 25일에 정산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또 구매 확정이 되는 날짜가 우리 다른 플랫폼들과 같이 배송 완료한 날로부터 또는 발송일로부터 7일 뒤가 아니라 7 영업일 뒤라는 거예요. 7일이라는 날짜를 많이 쓰는 이유가 우리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위한 법률에서 7일 뒤 안에까지는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의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 7일을 되게 자의적으로 7 영업일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뒤로 쫙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케이스예요. 8월 6일에 주문이 들어오고 8월 7일에 물건을 배송 완료가 됐어요. 배송 완료일로부터 7 영업일 뒤인 구매 확정일이 8월 19일 거의 2주 정도 뒤로 넘어갔죠.
8월 19일이면은 9월 25일 정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업일 해가지고 이 기간 중에 앞 구간에 속하게 되면은 15영업일 뒤로 거의 2달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앞에 TMF에서 말씀드렸던 게 정산 주기가 문제였었죠. 이 길고 긴 정산 주기가 돌아오는 동안에 내가 정산을 못 받고 그 사이에 혹시 플랫폼이 터지게 되면은 나는 그 사이에 매출을 모두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란이 매출이 잘 나오는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못해도 한 달에 1,000, 2,000 그러면은 2달 정산 기준으로는 거의 3, 4천만 원 정도가 여기에 묶인 상태로 혹시 터질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피해는 내가 볼 수 있는 수익보다 너무 커요. 제가 항상 이제 수업에서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명품 플랫폼에 명품 셀러에 있어서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데 유일한 리스크는 이런 플랫폼이 터질 우려, 그리고 파트너사가 도주할 우려, 이거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외부 효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특히 반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굴러가다 멈추는 바퀴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의 판매에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